조금 전에 말소리가 안 들었습니다. 예, 다시, 예, 하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신천지 신도 여러분, 그리고 피해자 여러분, 그리고 가족, 지인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신천지 이야기를 하는 168번째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이렇게 우리가 리커버 송년회를 했는데, 우리 리커버 행사 직원은 많이 왔어요. 한 20여 분이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이렇게 성황리 행사를 마쳤는데, 이렇게 몇몇 분들은 이렇게, 처음으로 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약 절반 정도는 처음 오셨는데, 뭐, 다른 단체를 통해서 오시고 그랬는데, 그냥 신천지 피해자, 이래가지고, 특히 그 신천지 탈퇴자 연합, 그분들이 홍보를 해 주셔가지고 오셨는데, 이렇게 그 중년의 남성 한 분이 오셨는데, 수십 년 같이 살던 그 신천지 다니는 아내분하고, 법정에서 이혼 절차가 마무리가 되었다. 숙려 기간도 끝나고, 뭐 자녀가 이렇게 없거나 자녀가 이렇게 성장했으면 숙려 기간도 한 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기관에 가서 수료만 내면 끝난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 얼마나 마음이 애타고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소통하는 그런 모임이 있다고 하니까 오셔가지고 뭐 함께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박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약 한 일주일 정도 동안 이렇게 분하고도 소통을 하고, 그분 또 신천지이죠, 그죠? 아내분하고도 소통을 해가지고 거의 뭐 이렇게 이혼의 끝자락에서 이게 잘 이야기가 되었어요. 되어가지고 한 가정이 다시 살아났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과 피해자분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모이고 뭉쳐야 됩니다. 뭉쳐야 되고, 좀 더 대성적으로, 그렇게. 물론 그날도 이렇게 우리가 뭐, 다른 또 연간단체도 많이 이렇게 초빙을 들어오고 했는데, 사실 잘 오시지는 않더라고요. 약간 좀 방법론이 다르다도 우리가 좀 대성적으로 좀 단결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누가 주최하고 누가 주관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신천지 문제, 이단 사이비 문제라면 다 같이 하나가 되는, 만약에 우리 어떤 국민들이, 이런 문제에 다 같이 하나로 뭉쳐갖고 이렇게 응대했다면은, 어떻게 저런 독버섯 같은, 안 같은 저런 신천지 같은 조직이 저렇게 자랄 수 있었겠습니까? 좀 대성적으로 좀 연대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혹 보면은 이 신천지 대처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이권을 챙기고 자기 욕망을 챙기려는 그런 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처럼 그렇지 않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하는 일에 정당한 비판을 하면은 그것도 밴댕이 소갈딱지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대성적인 연대를 바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자, 오늘은, 그저께 이재명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이렇게, 선거에 개입하고, 종교 분리 원칙을 어기는 종교는 종교재단 해산을 검토해라. 그래서 해당 부처에서는 구체적인 절차를 밟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렇게 신천지 관련 피해자분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을 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그 의미, 과연 신천지를 해산시킬 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또 관련 유서하고, 또 우리 또 신천지인들 입장에서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믿고 있는 이 신앙이 과연 진짜인가, 가짜이면 어떡할지에 대해서도 같이 소통의 시간을 나누고, 또 최근에 이만희를 용감하게 이렇게 사기죄로 고소한 강용기 군이라는 가명입니다. 있는데 불송치를 당했는데
다시 그 검찰에 이의 신청을 지금 했어요. 그 내용. 그 경찰이, 우리나라 경찰이 왜 불송치를 했는지 그 말도 안 되는 이유를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어떻게 이의 신청할 때 반박을 했는지, 그것도 알려드리고, 또 지금 노동부 서부지청하고 노동부 안양지청이 지금 오만 방자함이 지금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지일보가 한 32명 되는 이렇게 기자들한테 이렇게 임금을 260만 원 줬다가 80만 원 남기고 다 뺏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방 하나 얻어줘가 합숙을 시키고, 이게 21세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일간지가 그 직원들한테, 기자들한테 이렇게 방에 합숙을 시키면서 월급을 제대로 안 준다. 이거는요, 전 세계 토픽감이에요. 기가 막히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구체적인 증언을 했는데도 지금 고용노동부 서구청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일단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거기 막 장부 틀어보고, 회계 장부 틀어보고 말이야. 거기 있는 그 대입자 명단 확보해갖고, 대입자들 불러가고 인터뷰하고, 재입자도 인터뷰하고, 당신 진짜 페이백 했느냐, 이렇게 뭐 능동적으로 해야 될 건데, 그렇게 구체적인 제보가 들어갔는데도 가만히 앉아갖고 한다는 짓이, 우리가 주장한 내용 그거 다 알려주고, 신천지에. 그 신천지가 주장하는 내용 우리가 정보 공개 청구하니까 안 된다 하고, 완전히, 이것들은 완전히 막 영혼이 없는, 이것들이 공무원들이 영혼이 없어요. 그냥 지가 왜 거기 자리 깔고 앉아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작 한다는 시 무조건 현장을 나가야 뭔가 단서를 잡을 건데, 그리고 천지일보가 임금을 착복한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팩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확인하러 나가야 돼. 확인하러 나가서 확인 못하면 또 그만이야. 그런데 뭐 언론 탄압이니 뭐 어쩐 소리를, 헛소리를 하면서, 천지일보가 무슨 언론이에요? 천지일보가 무슨 언론이에요? 자생도 못하고 신천지 예산을 받아가 근근히, 그러고 신천지인들 갖다가 어디 간다 말도 안 하고 그냥 아무나 자원 받아가지고는 그냥 무작정 배치시키고 방 하나 구해주고 이렇게 임금도 안 주고 있는데, 그게 무슨 언론이야? 우리까지 다 하고 있는데, 언론 탄압이 이런 소리 하면서 고작 한다는 게 뭐 했는지 아세요? 거기 편집장을 불러서 물어봤대. 그럼 뭐 거기 편집장을 불러서 물어보면, 그럼 우리가 임금 착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페이백 시켜서 하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다 하지. 거기서 제출하는 자료를 봤대. 그럼 다 완벽하게 돼 있지, 자료야. 현금을 빼가 들고 갔는데, 응? 또 적어냈던 그분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통장을 자체를 맡겨버렸고, 이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얼이 빠져 있어요. 지금 공무원뿐 아니라 지금 막 다 그래요. 지금 경찰 공무원, 검찰 공무원, 뭐 법원, 제가 볼 때는 그냥 돈만 있는 집단이라면 그게 사기 집단이든 뭐든 그냥 비호를 못 해가지고 안달이 나 있습니다. 참 아무도 안 들어오시네요. 그죠?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내용 중심으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종교재단 해산 명령이 과연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 화면으로 들어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이렇게 168번째 시간이에요. 대통령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는데 과연 신천지가 어떤 타격을 받을까, 그 얘기입니다. 뭐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은 뭐 어떨 것 같아요? 뭐 어떤 타격을 뭐 받을 것 같아요? 신천지 인자만 큰일 났다, 막 없어진다. 그래서 근데 한겨레 신문은 기사를 이렇게 뽑아더라고. 저하고도 의견이 일치하는데 통일교를 개장했다, 이렇게. 또 통일교는 또 자체 발표하기를 신천지 이야기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냉정하게 볼 때는 이거는 통일교 이야기입니다. 통일교 이야기고, 지금 어쨌든 지금 신천지가 그렇게 경선에 개입을 하고, 거기 뭐 이영수 측하고도 연결되고, 또 누굽니까, 그 건성동하고도 연결되고, 그렇게 그 의혹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안 해요. 제가 이따 알려드리겠지만은 신천지 관련 약 한 10개의 수사가 다 올 수도 됐습니다. 불송치 되거나. 각하란 말이지, 각하. 문전박대가 각하입니다. 뭐 끓여도 안 된다, 이게 각하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들리는 소문이, 지금 정부 여당의 특검에 신천지를 비호하는 자가 있다, 그런 소문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종교재단을 해산해라, 일본도 했잖아. 일본에서 해산당한 재단이 누굽니까? 통일교 말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90% 통일교를 말한다. 물론 신천지도 이제 쫄기는 쫄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뭐 신천지 이참에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다고 정치권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활동을 해가지고, 정치권이 없애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문체부 오늘 날짜로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 종교라는 거는 뭐냐면은 전국 규모의 종교는 문체부의 인가를 받아요. 인가를. 인가가 뭐냐면은 신고가 가장 간단한 거예요. 혼인신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등록입니다. 신고 다음에 약간 절차가 까다로운 건 자동차 등록이에요. 그 다음에 허가입니다. 허가는 이렇게 요건 갖춰도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허가보다 더 어려운 게 인가예요. 인가. 그래서 종교가 이렇게 법인 등기를 하려면은 법원에 등기가 돼야 법적인 인간 권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법인 등기를 하려면은 문체부의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럼 문체부에서는 그냥 인가해 주느냐? 아니에요. 일정 규모가 되는지, 일정한 재산이 있는지, 어떤 정상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그동안 활동이 어떤지, 반사회적 활동은 안 하는지,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신천지는 죽었다 깨나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체부의 인가를 근거로, 그 부무서 사가지고 법원에 들고 가야, 그만 정관하고, 뭐, 총회 회의로 가고, 뭐, 발기인하고, 별일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검토해갖고, 등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체부에 등록된 거는 여러 뭐 다른 일의 정상적인 종교들하고 우리가 볼 때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등록된 종교는 요거 통일교하고 63년에 되었습니다. 이 박정희 때 해였다 소리죠. 그죠? 그리고 대순진리예요. 이 전동희 때 해였다 소리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요거 두 개는 지금 등기가 되어 있는데 신천지는 무적 단체예요. 그 신천지는 법적으로 볼 때는 그냥 이렇게 그 비법인 사단이지 그냥 임의대로 동창회처럼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어떤 법적인 권리가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재단법인 해산하라 할 때는 이게 돼 있는 법인들이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 신천지는 이것도 없이 그냥 활동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해산할 주체가 실체가 없다고. 그냥 해산돼 있는 상태라 이미. 그런데 저렇게 사회적인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말하는 재단법인 해상명령하고 신천지는 무관하다. 안타깝지만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네, 김선호님 반갑습니다. 뭐 냉철하게 분석해야 돼요. 우리가 활동을 해서 이렇게 정치권에 압박을 가해야 되는 것이, 그죠? 대통령 한마디 했다고, 와, 신천지 없어지겠네. 너네 큰일 났다. 너네 없앤대. 그러면 계속 우리가 시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신천지들, 우리는 하나님 만든 조직인데 뭐 대통령 따르게 우리를 없애? 그럼 안 없애지는 거야. 그럼 또 자기 생각이 또 옳다고 생각하는 거지. 역시 우리 조직은 없앨 수가 없어. 근데 다시 말하지만 신천지는 재단법인, 종교는 대부분 다 재단법인입니다. 제사에 모이면 재단법인, 사람이 모이면 사단법인인데, 한기종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사단법인, 또 돼 있는데, 대부분 종교는 그냥 재단법인만 등기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원래는 두 개 다 등기해야 되는데, 요거 좀 잠깐 좀 보여드릴까요? 요걸 뭐, 들어가서 뭐, 요게, 들어가면 이게 지금 현재 문체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그럼 여기에 이렇게 치면은 놓아요. 이렇게. 만약에 한번 쳐볼까요? 이렇게. 뭐, 기독 쳐볼까요? 그럼 이렇게 쭉 되어 있죠. 대부분 다 재단법인 되고, 옛날에 한기총은 이렇게 뭘로 되어 있다? 사단법인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예. 대부분도 이렇게, 지금 뭐 한기총에 이건 단체 이제 유명무실합니다. 대표가 정세영으로 되어 있네. 여기 한기총에다가 신천지가 뇌물을 주고, 요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했었잖아요. 10억을 주고. 그때 그 대표가 그때 정강훈이다. 그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놓은다는 게 뭐 장로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뭐 관련 단체가 쭉 나와요. 이렇게. 대부분 다 종교는 뭘로 되어 있다? 재단법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쭉 나온다는 거죠. 백석 같은 경우는 비교적 최근에 약간 20년밖에 안 됐죠. 그죠? 예. 그렇게 돼 있지, 뭐, 신천지, 이런 따위는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따위는 아예 그냥 안 돼 있습니다. 뭐, 팽화를 치도 그죠? 이 팽화를 치면 통일교가 나와요.
뭐가 나온다? 이게 지금 통일교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대통령이 뭐 지당하고 마땅한 말씀을 하신 거는 맞지만은 이번에 그 종교재단 해산 명령하고 신천지는 무관하다. 그죠? 이렇게 재단법인 등기가 돼 있는 조직은 그 재산을 다 분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난 타격을 받는데 신천지는 원래부터 그냥 족보도 없다. 예, 주스랑님, 네, 반갑습니다. 예, 그런 소식을 전합니다. 자, 이게 지금 지금 신천지 전일 사역자 약간 4,000명. 신천지는 그렇게 불법 단체예요. 사람을 부르다가 하루 종일 일을 시키고 임금을 안 준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막 업무 분장해갖고 서류도 정리하고 뭣도 하고 회의도 하고 뭣도 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해요. 뭐 그죠? 뭐 자료도 입력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냥 일반 사무직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임금을 안 준다. 그러면은 이게 임금 착복이에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 신천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우리가 고발을 내버리니까 신천지의 전일 사역자는 다 자기들이 원해서 한다. 근로계약을 맺은 자가 한 명도 없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원해서 한다. 그죠? 이 말에 벌써 어폐가 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원하고 뭐 자기는 당연히 세뇌당에서 원한다 하지. 원한다 한다고 해서 임금을 안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자기 재가를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안양지청에서 요 정땡땡이 근로감독관 이 진짜 필요한 새끼입니다. 이 자식이고. 이 자식이 지금 5달이 됐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그 자기들 업무 분장표하고 그 업무한 회의로 하고 막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사본을 다 제공을 했거든요. 그 JTBC에 출연했던 그분이 그렇게 구체적인 이렇게 그 증언을 했잖아. 이 공익수 선생님도 증언을 하고 그러면 일단 현장에 가야 돼 무조건. 가천본부도 가고 막 신천지 여러 교회를 가가지고 그 장부도 보고 뭐도 보고 막 이렇게 뭐 업무를 분장해놓은 업무 분장표가 있고 이런 것도 보고 막 회의록도 보고 막 봐야 된단 말이에요. 보고 그 대개 장부도 보고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보고 이거 뭐야 이거 30만 원 이거는 뭐야 이 사람들한테 왜 30만 원 줬어 그죠? 차비조를 줬다 왜 차비조를 줬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막 보고 또 그 퇴직한 사람들 명단을 확보해갖고 대익자들 불러갖고 인터뷰를 해야 돼요. 동신말이야 거기서 뭐 한 거야? 근로를 한 거지. 근데 왜 돈 안 받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잡아내야 될 건데 이 자식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노동문제는 무조건 이만희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나오더라도. 그런데 그 소정이하고 통화만 계속 통화만 하고 뭐 총회장님 뭐 아파서 못 놉니다. 그러세요. 이라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한 1,000만 원, 한 1억 던지 줬는지 모르겠지만은 갑자기 이 자식이 처음에는 자기도 뭐 기독교 신자고 신천지 미워한다 이러더니만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한테 하는 말이 소지영이 한 불렀대. 그 불렀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5개월 동안에. 그래갖고는 하는 말이 이달 안에 결론을 낼 거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송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국가기관이 왜 일을 안 하냐고. 그렇게 구체적인 정이 들었으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야지. 이때까지 뭘 했냐고. 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말이야. 뭐 되게 뭐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보고 뭐 반말 썼냐 이라대. 내 반말 썼으니까 고발해라 이 자식아 내래. 자식아 소리까지 안 하고 막 당신 말이 이렇게 하면서 막 되게 뭐라 했습니다. 아마 지 공무생활 하면서 그 정도로 한번 고통을 당한 적 아마 별로 없을 거야. 아마 얼이 빠졌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근데 자식이 말을 평소에도 기분 나쁘게 깐돌깐돌 막 그렇게 했어요. 내가 왜 폭발했냐면은 이랬거든. 자, 국가기관이 이 정도로 구체적인 제보와 증언이 있었는데 왜 한 번도 현장을 안 나가셨느냐? 그리고 왜 대표를 안 부르느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어저께 이재명 대통령도 종교예산 해산 명령을 내렸다니까 갑자기 이 자식 언성을 높이면서 그거하고는 무관한 거야 이런 거야. 그럼 내가 당신이 뭔데 말이야 실무자가 같이 판단을 하고 있냐고.
그런 거는 재판부가 알아서 할 거지. 당신들은 수사를 해야지. 당신이 뭔데 이렇게 그거하고 무관하다는 소리를 왜 하냐고. 딱 포괄적으로 관련 있지. 어디 말이야. 그 일개 공무원 주제 시민을 가르치려고 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되게 뭐라 했거든요. 자기가 뭔데 갑자기 탁 자르고 놓으면서 그 대통령의 명령하고 이건 무관하대. 하도 내가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이 자식이 지가 뭔데 지가 판사야. 그 공무원들은요, 그 수사기관은요, 그 노동 문제나 이렇게 그 근로감독관이 이제 경찰택이거든요. 자기들은 판사가 아니에요. 자기들은 검사는 기소라. 자기들은 수사만 하면 돼. 그럼 뭐 이런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이 들어오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이야. 그러면 현장에 나서 탈탈탈 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식이 금방진 자식이 앉아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하고 이거는 무관하다는 소리를 아주 기분 나쁜 토로 말을 하더라고. 내 옆에 있으면 이제 패 죽여버린다. 그런 새끼는. 내가 법을라도 지보다 더 많이 알고 내가 진짜 내가 열받았어요. 내가 이런 것들이 공무원이라고 세금 받고 앉아갖고 자리만 깔고 앉아갖고 5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해놓고는 뭐 종교 탄압이 아니 신천지가 종교라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 신천지는 인가를 받은 게 없고 등기가 안 돼 있어요. 신천지는 종교라는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종교라고 일단 깔고 들어가 주면은 우리가 벌써 그 페이스에 말리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땡땡 이 자식 이거 엄청나게 기분 나쁜 놈이에요. 이 자식 이거 뭐 이런 놈이 이름 다 넣어갖고 내가 지금 대통령실에 이거는 지금 그 김용훈 노동부 장관한테 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대통령실하고 오늘 지금 들어갔어요. 이렇게 일을 하고 또 뭐 판례가 없니만이. 판례란 거는 현장에 수사를 떼갖고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지가 판사야. 판례부터 찾는 거는 판사가 하는 거예요. 변호사들이 소장을 쓸 때 찾는 게 판례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찾는 게 판례지. 지가 말단에 앉은 공무원 나부랭이야 뭐 판례. 엄청나게 기분 나빠 이 자식이고 진짜. 내가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은 내 흥분하면 안 되는데. 네, 진용군 반갑습니다. 꿈과 행복님 반갑습니다. 부패밀리님 네 반갑습니다. 근데 호통을 치고 다시 이제 그 천지일보 약 한 30몇 명 이렇게 기자들 이렇게 임금을 260만 원 받았다가 이렇게 80만 원 남기고 또 빼오느라 해가 자기들이 비자금 조성한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사건을 퇴직 기자 인터뷰까지 녹취록까지 해갖고 첨부를 했는데 넉 달이 지났는데 이 김땡땡 근로감독관 아무것도 안 하고 또 자리를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는 말이 여기서는 우리가 하는 진술은 거기 다 보여줬거든. 근데 그쪽에서 하는 진술을 보여달라고 내가 정보공개 청구하니까 안 된대. 그렇게 신천지를 비호를 하면서 내가 이걸 대통령실에 보낸다고 하니까 막 쩔쩔 멜면서 전화를 몇 통이라고 내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자기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고 말이야 참아달라고 어쩌고 저쩌고 막 나를 달래려고 그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 저거 지청장 조선열 이름하고 지 이름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막 뺑 돌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막 나를 말리려고 막 사탕 발림을 하고 말이야. 왜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하나같이 이럴까요? 경찰들이 검찰들이 법원에 대법관들이 신천지 앞에만 서면 꼬리를 내리는 거야. 이게 비밀이 뭘까요? 왜 부산진 경찰서 저 가평 경찰서 신천지 장학생들 많잖아요. 매달 상납을 첩받아 먹는 새끼들 어떻게 무슨 작업을 하는지 그냥 어느 순간 딱 태도가 변하면서 딱 그냥 신천지 비호를 하는 거예요. 언론 탄압이래. 천지보고 무슨 언론이야. 우라까이만 하는데 기자를 공개 채용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신천지 신도를 그냥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배치를 해갖고 합숙을 시키면서 이렇게 임금도 안 주는데 그게 무슨 언론이야. 언론이라면은 그 자기들 어떤 구독료하고 광고 수입으로 운영이 돼야지. 운영이 안 됐고 신천지한테 자금을 받아가지고 그래 운영을 하고 직원들 임금을 페이백해가 그래가 비자금 쓰고 있는 그런 조직이 무슨 언론이야. 언론 탄압은 무슨. 근데 이랬다. 이런 데를 들어가면은요 언론 탄압이 아니라 이거는 그런요 응당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다른 언론들이 박수를 칠 거라고. 이런 쓰레기 같은 언론이 무슨 언론이에요. 그 여기 근로감독관은 이제 슬슬 기기는 해. 근데 이 자식은 오만방자고 금방지기가 진짜 참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이따위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김용훈 장관하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오늘 이 문서를 보냈습니다. 불법단체 신천지 천지일보 노동문제 수사에 대한 노동부 산하지청의 부작위는 해야 될 걸 안 하는 걸 부작위랍니다. 공무원들은 안 할 걸 해도 걸리지만은 해야 될 걸 안 해도 그건 또 법에 걸립니다. 조처 요구의 건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전일 사역자 임금 미지급 사건이 약 한 4천 명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 이름 다 넣어버렸죠, 그죠? 그리고 지청장은 안양지청장쯤 되면 공인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공개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신천지 기간지 천지일보 임직원 임금 페이백, 임금을 줬다가 도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접수번호 다 적고 담당자 이름 적고 김땡땡 적고 글로 요거 뭐 전화번호 다 적고 서울 서부 지청장 조선열. 이 지청장이 알면은 이거는 막 갱을 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것들이 할 일 안 하고 부작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 사건의 개요는 신천지 사건 이름 뭐냐면은 안양지청은 약 4천여 명 돼요. 구역장 또 구역장 직함이 없어도 전일 사용한 사람들이 많대. 그래서 약 한 4천 명이 되는 거야. 임금 미지급 사건이에요. 뭐 돈을 줘도 이렇게 구역장까지는 30만 원 주는데 그 밑에는 돈도 아예 안 주고, 미지급이며 사건 이름 뭐냐면 천지일보 임직원 그 당시 37명이 지금 32명이 있다 하더라고. 이게 임금 페이백 사건이죠. 이거는 고발장까지 다 첨부를 해버렸습니다. 양 사건 모두 고발장과 고발인 및 참고인 진술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건 정황에 대한 정보 제공과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양지청 공의 노동사건의 경우 우선시되는 현장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그냥 일반 기업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무조건 들어갑니다. 무조건 현장 조사를 가요. 장부도 보고 가서 인터뷰도 하고 합니다. 한 번도 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노동부지의 경우에는 대표자, 사건 1은 이만희 나와야 되고 사건 2는 이상민이가 나와야 돼요. 출두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출두를 시키지 않고 서면 조사와 소재영이 변호인 조사로 가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양지청의 경우 행장조사를 통한 회계 장부나 업무 분장표 및 업무 관련 회의록 이걸 우리가 제출했단 말이에요. 4번을. 그럼 정보를 확인하러 그 가천본부에 들어가야지. 가천본부 주소까지 달리줬어요. 거기 본부가 두 군데 있다고. 그런데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다가 그 들어가서 재익자나 어떤 대익자 명단을 확보가 인터뷰를 해야지. 진술을 받아야지. 그런 구체적인 정보 확보는 전혀 하지 않은 채 일선 수사기관임에도 재판부에 판례 지가 엄청 건방져 이거. 일선 수사관이요 판례가 뜨고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지는 그냥 깨미 그냥 수사만 하면 돼요. 그 사실관계를 캐내면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오만한 태도로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부작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날아가 버리면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치명상이에요. 이 금방이 새끼고 이러한 일선 수사기관의 태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이재명한테 보낸 거는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이랬죠. 그죠? 관심을 가해 주시고 적극적인 지시로 사건 실체 파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서는 또는 대통령께서는 정의로운 노동시장 환경 구축을 위해서 공사다망하시더라도 수십만의 피해자가 인류된 이단 사입이 관련이므로 일선기관에 엄중히 명하시어 잘못된 것은 일벌백계 하시고 공명정대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이단 사입의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신하여 간곡히 청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보냈다는 거죠. 할 일을 해야 됩니다. 할 일을 해야 되고 또 특히 더 큰 게 있어요. 더 큰 건이 있는데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데 지금 이만희가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목이 뭡니까? 56억 횡령하고 업무방해죄예요. 그 올림픽 경기장에 들어간 거, 손 월드컵 경기장에 무단으로 들어간 거 업무방해죄란 말이에요. 어떤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같은 공공기관의 업무방해죄를 또 두 분이나 또 저질렀어요. 이만희가. 그 JTBC 보도까지 했잖아요. 콤보이 사건하고 교통신호조작하는 거. 그 다음에 법무행정 업무방해. 침대에서 1대1로 어떤 법무교육을 준법교육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 두 개의 사건이 가평경찰서에 고발을 했는데 전편이 고발했습니다. 고발을 했는데 이게 돌고 돌아가고 결국 대구로 가서 대구 경찰서로 가는데 이걸 뭐 했다? 각하를 시켜버렸어요. 각하를 시키는데 각하는 아예 건수가 안 될 때 시키는 게 각하입니다. 기각은 검토 회고 이유 없다가 기각이고 각하를 시켜버리는데 각하시킨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증언을 한 사람이 영상까지 다 제공해도 불구하고 직접 본 게 아니고 들었다 하더라. 그래서 각하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지 아세요? 수사기관은요, 수사하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고소나 고발에는 인지. 자, 고소나 지금 고발에 고발. 고발이 들어갔는데도, 들었다는 걸 고발했다고 안 한다. 이 말이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라는 건요, TV 뉴스를 보고도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인지만 하면은. 낌새만 보고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대구 경찰서에서 뭘 했다? 응? 이거는 고발 사건이고 직접 본 게 아니라 수사 안 한다. 수사 요건이 안 된다.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선 수사 기관에서요. 이 지금 우리가 통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JTBC 뉴스에 보도까지 했는데, 응? 수사를 안 한대요. 직접 본 당사자가 아니라서. 참, 얼마나 이 우리나라 경찰들이 이게 얼이 빠져있고 영혼이 없습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정부 물러가게 하지 말고요. 이런 거 제대로 수사하면 좀 성기도 시켜주고 할 걸 안 하면 벌을 주세요. 제발 좀. 이재명 대통령이 앉아갖고 지금 맨날 웃고만 다니시지 말고 내가 뭘 하고 있습니까? 외교 그만큼 못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진짜 주식 투자해가지고 5천만 원 이상 1년에 벌면은 1억까지 벌면은 세금 1,000만 원 내는 거 그런 거 다 없애버리고 말이야. 상속세 깎아주고,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해가지고 지금 부자들 세금만 열심히 깎아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식 상위 0.1%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정권 거래세를 갖다가 0.1에서 0.2로 올렸어요. 깨미들도 하루에 이렇게 그 단타 많이 치는 사람은 1억까지 치거든. 그러니까 1억 팔 때마다 20만 원 세금을 내는 거라. 근데 이걸 15만 원 줄였었는데 윤석열 정부 때 이걸 다시 20만 원 올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 지금 이재명 정부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은 깨미들한테 세금 더 받고 극소수 부자들 세금을 지금 깎아주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건도 좀 들여다 봐야지. 그 내가 문서까지 보내고 하면은 좀 보세요. 좀 제발 좀. 답답합니다 진짜. 자, 현재 관련 뉴스 좀 보겠습니다. 노컷 뉴스에서 이 뉴스는 또 신천지가 또 선거에 개입했다는 22대 총선 전에 작년이죠, 그죠? 위장 전입 정황에 대해서 이렇게 노컷 뉴스가 보도하고 또 다른 데도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 잠깐 같이 한번 볼까요? 노컷 뉴스. 이거 기독교 언론이죠, 그죠? 기독교 언론 중에서는 가장 큰 곳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뭐 가천으로 이렇게 뭐 주소를 옮기게 집화장 출신 탈퇴자 B 이거 누구지? 이땡땡 선생 말하나? 그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선거 개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신천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 아무런 참고인 조사 단 1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지금 기가 막힌 사실이고 이거요 제가 볼 때는요 거의 대통령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금 신천지를 비호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11월 11일인데 한 달 됐죠, 그죠? 지금 총회 총무가 이렇게 너무 자주 갈리는 것 같아요. 그죠? 최동희 하다가 고동환이 하다가 그 다음에 이기원이가 하다가 그래가지고 또 그 뒤에 또 누가 갈린지 모르겠는데 정준우입니다. 신천지 총회 총무 같으면 공인이에요. 이름 까도 상관없습니다. 정땡땡 한다고 해서 거기 개인정보 침해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알아보면 무조건 걸립니다. 땡땡 한다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놈이 정준우인데 이놈이 춘천교회 교회 담임으로 갔죠. 그죠?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청이 된 거죠. 그죠? 모르겠어. 이놈이 뭐 특히 뭐 나는 저쪽에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지방의 교회 하나 맡아갖고 거기서 조용히 해먹는 게 더 좋다. 막 그렇게 해서 원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게 자천이에요. 그게 뭔가 이제 비리가 드러났다는 소리밖에 안 되겠죠. 그죠? 정준호를 자르고 그 자리에 누굴 올렸다? 요한 지파 총무를 총회 총무를 이놈의 이름이 뭐다? 홍지호다. 그래서 신천지 어떤 고위직 인사가 너무 빈번하고 조직이 망해갈 때 이런 정상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이만희가 세 번째 사기 고소를 당했죠. 행사 고소를. 그죠? 공유수 선생이 성범죄로 고소를 했고 고소를 했는데 또 같은 경찰에 또 각하를 시키죠. 불송치를 시키죠. 그죠? 이틀 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공유수 선생님이 너무 좀 뭐
멘탈 에너지가 바닥이 나셔가지고 이의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날아가 버렸고, 우리 리컵의 김태순 이사님이 이만희를 사기죄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자, 이게 사기죄거든요. 고소를 했는데 지금 경찰이 불송치다, 송치다 아무 말도 안 해주고 전화를 아예 안 받고 있습니다. 그냥 묻어버리고 있는, 묵혀버린, 사실상 각하라 봐야 되고, 우리 그 용기는 그 지방에서 강용기 군이 이렇게 이번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요거는 성폭행, 이거는 사기죄, 이것도 사기죄요. 행사로 고소를 했다는 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분들이 뭐 내가 수준 고소장만 하나 드리면 되지만 신천지는 변호사를 사가지고 이렇게 붙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쪽에서 에너지 소모가 훨씬 더 크죠, 그죠? 근데 이것도 또 불송치를 해버렸어요. 해버렸는데 그 불송치한 내용을 보니까 내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분노를 금할 수 없고, 지금 이 분은 지금 이의 신청을 지금 할 겁니다. 내가 이의 신청서를 내가 수정해서 줬거든요. 그 내용을 좀 같이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연지 관련 수사가 이것들이 다 서도이 됐어요. 고동환이 김원국이 횡령 사건 있잖아요. 고동환이 200억, 뭐 김원국이 또 뭐 120억이요. 수사 일절 안 합니다. 그리고 이만희 업무방해 사건은 두 개 다 그죠? 이렇게 각하를 당해버렸죠. 이런 대구 경찰서에서. 제 느낌에는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비루한 목사 한 놈이 있거든요. 그 놈이 우리 리커버를 음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희 죽고 나면 신천지 접수하려고 하는 목사 놈이 한 놈이 있습니다. 아주 비루한 놈인데. 그래서 공유수 성경 사건 진행될 때도 많은 방해를 했죠, 그죠? 방해를 하고, 공유수 선생이 이만희 고소하는 걸 말린 사람이에요. 말린 사람이고,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실에 이렇게 신천지 해체를 청원하는 걸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목사도 아닌 자죠, 그죠? 그런 놈이 한 놈이 있는데, 아마 우리 리커버를 이간질을 하는 자가 있다는 느낌은 드는데, 느낌적인 느낌은 드는데, 제가 할 말은 많은데 그만하겠습니다. 방금 말한 신천지 그 사역자들 임금 착보 사건, 그죠? 노동부 안양지청, 또 천지일보 임금 폐입백 사건, 서부지청, 또 요거 지금 이달 안으로 지금 다 불송치 될 겁니다. 되고, 서부지청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한데, 내가 그래, 당신들이 송치 불송치 결정을 해야지 무슨 그런 것까지 검찰의 지휘를 받느냐. 당신들은 검찰의 산하기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자기들은 산하기관이고 막 이렇게 하여튼 노예적인 근성이 있더라고. 지금은요 검찰의 산하기관 아닙니다. 그냥 업무가 검찰은 기소하고 밑에 수사기관은 수사와 밑에가 아니에요. 내가 또 말 잘못했네, 그죠? 어쨌든 지금 이렇게 뭐 들어가고 있고, 불송치할 건지 송치할 건지를 검찰을 지휘를 받아서 한대. 그럼 저거는 없는 거라. 영원히 없는 거라, 이것들. 그 베드로 집파 지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 이것도 지금 조사, 분명히 대통령 지시했는데 조사 안 되고 있어요. 또 신천지인들 전 방위적으로 기초수급을 지금 불법으로 타고 있거든요. 이것도 수사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신천지가 이렇게 아까도 말했다시피 노컷 뉴스처럼 이렇게 주소를 막 위장 옮기갖고 막 당원 가입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선거 개입하고 경선 개입하고. 쉽게 말해 윤석열이 저 미친놈을 그죠, 후보로 뽑은 게 신천지라. 후보가 되게끔 만들어준 게. 그리고 또 김건희가 김진성을 사주해서 이재명 그 당시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 김인순이라는 사람이 구체적인 증거까지 나왔잖아. 그래서 이걸 내가 8월 7일 날 민중기 특검에 이렇게 고발했는데 고발장 자체를 접수도 안 하고 있다. 기가 막힙니다. 이외에도 더 있는데 약 한 8개의 사건이 다 올 수도 없게 있다는 거. 그죠? 이 사실도 또 서울의 소리 또 백원종 대표한테도 들었습니다. 백원종 대표는 나를 출연시키려 해놓고 또 이리저리 또 막 재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좀 출연 좀 시켜주세요. 내 할 말 많아요. 맨날 그 지네들에서 잘 알도 못하는 사람 뭐 15만인이 헛소리 삑삑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 말 말하고 제대로 된 사람 말을 좀 시원하게 들어야지. 교리면 교리. 응? 자, 아무튼 뭐 그렇게 돼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자, 요게 지금 요 대구 경찰서인데 불송치를 했거든요. 그 내용을 좀 제가 이걸 하나 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기가 막힐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표현 자체는 종교적 교리의 범주에 있다. 신천지를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신천지를 믿어야 수명이 1000살까지 연장이 되고 육체 영생한다. 그죠? 쉽게 말해서 신천지 안에 천국이 있고 신천지 밖에는 다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 이게 종교적 교리의 범주예요, 이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게 종교적 교리의 범주지. 세상은 다 사단마귀가 주관하고 다 서르겠고 말해. 신천지에만 하나님이 있고 여기만 구원이 있다. 응? 우리를 믿어야만 육체 영생한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종교적 교리의 범주에 있어요. 이 경찰 나부랭이 지가 뭘 안다고. 그리고 또 그 피해자가 입교다임서를 스스로 작성했다. 세뇌당한 상태에서 이렇게 적은 거 이거는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어떤 활동들을 시키면서 헌금을 내게 하거나 기망행위나 기망은 속이는 거죠. 강압적으로 활동을 강제했다는 근거가 없다. 이걸 하려면요 나가서 조사를 해야지. 그렇게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는데 네가 무슨 근거로 강제력이 없었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기망이 없었다 판단하는 거야. 아니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청년들을 말이야 우리 종교를 믿어야 육체적으로 영생한다. 죽어 천국 가는 게 육체적으로 영생한다. 그 모습을 네 가족한테 주변에 다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사기를 떼놓고 쳤는데 강제했다는 근거가 없어? 나가면 죽는다 하는데 그게 강제지. 그리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는 거기서 헌금을 내고 거기서 신천지 활동을 한 거거든요. 종교단체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종교활동이 범주다. 자기 마음대로 신천지를 종교라고 단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 그냥 신천지 내에서 하는 건 전도 활동밖에 없잖아.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럼 다단계 이거는 보이스피싱, 로맨스 캠에 캄보디아 애들의 이거지. 그게 무슨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종교활동의 범주라. 당신이 뭔데? 당신이 판사야? 우리나라 경찰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하한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면 좀 열받지 않습니까? 경찰 나부랭이 지가 뭔데 신천지를 종교로 단정을 하고 신천지의 각종 그 사기 행태를 캄보디아 그놈들하고 똑같은 행위예요. 사람의 인생을 담보로 이렇게 사기를 치고 인생을 파괴하고 있는데 그냥 종교 행위를 했대.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 이것들이 작업을 안 당했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하나 제가 반박을 했습니다. 신천지 교리 표현 자체는 이렇게 기존 세상은 다 악마가 다스리고 신천지만 하나님 있다. 신천지를 믿어야만이 육체 영생을 한다 이거예요. 나가면 지옥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 종교적 교리의 범주에 있다고 보인다 하나 신천지는 문체부에 인가된 곳이 아니며 종교법인으로 또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등기된 바가 없어요. 종교를 볼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네가 무슨 근거로 네가 신천지를 종교라고 말하고 종교적 교리의 범주라고 판단을 하냐 이 말이야. 네가 신천지 교리를 얼마나 안다고 신천지 그 사기 행태를 얼마나 안다고. 기가 막힙니다. 판사들이 하는 행태를 이것들이 배워가지고 경찰 나부랭이가 일선에 앉아갖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통상적인 기독교 계열 종교적 교리는 뭡니까? 하나님과 이를 증거하는 예수를 믿고 따르며 본받는 삶을 살면 죽어서 천국 간다고 가르치지.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고 다른 교회는 다 악마들 속으로다 이렇게 가르칩니까? 신천지처럼 육체 영생을 이렇게 가르치고 말이야. 신천지 역사 완성이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갖다 바치고 말이야. 자기들만 왕처럼 산다고 이렇게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도 신천지는 이분법적이잖아. 이 세상은 사단이 다스리는 악마의 소굴이고 일절 구원이 없고 신천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딱 두 개로 나누고 악과 선으로 나누고 신천지에 들어와야만 된다고 양자택일을 강요하는데 이게 무슨 종교적 교리의 범주에 있어요? 참 진짜 기가 막힙니다. 입교다임서를 스스로 제출했대요. 근데 그거는요 교리의 세뇌가 되고 갱도가 되어서 가스라이팅 당한 상태에서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해요. 그러면 그 강용기 청년의 진위가 발견됐다고 보기 힘들잖아요. 효력 없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기간제 교사한테 학교 이사진에서 이렇게 당신 우리 학교 기간제 교사를 합격하고 싶으면 토요일 나와서 한경 정활동 해야 돼. 실제로 제가 그런 계약서 작성한 적이 있거든요. 기간제 교사를 가면서. 그러면 그거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왜? 궁박한 처지잖아. 궁박한 처지. 왜냐면 강용기 청년이 여기 신천지에만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교타임스를 써라? 그 안 쓸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데 법도 아무것도 모르는 경찰 나부랭이가 완전히 신천지를 팬들어 줄 논리만 찾고 있는 거예요. 이 못된 거는 우리나라 이 법관들한테 이걸 배웠는 것 같아. 자, 그리고 거기서 하는 뭐 전도 활동 이런 거 뭐 전도하기 위한 회의 뭐 행사에 참여하는 거 기저귀 차고 이렇게 뭐 카드 섹션하는 거 이런 게 종교 활동이 범주래. 응? 근데 신천지는 직장 포기를 종용하고 전일 근로를 시키면 무당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어가 지금 고발 사건이 진행 중에 있어. 이 경찰 이 갓날이 이렇게 세금 받아 먹으면서 이렇게 자리 깔고 한다 이렇게 살면 부끄럽지 않을까요? 인생이 태어난 이유가 없잖아. 저는 사입이나 편 들고 말이야. 그래갖고는 친구들 만나 술 한잔 먹으면서 나 뭐 경찰이요 뭐 목에 힘주고 그래 하나? 가족 앞에서 네가 아빠라고 그런 소리 하나? 비루한 자아들아. 진짜 아이고. 자, 신선인들 여기가 가짜면 어떡할래요? 신천지를 식당에 비유해보면은 음식은 안 만들고 식당에 메뉴판만 외우고 있어요. 그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식당만 메뉴판만 외워가지고 우리 식당의 메뉴가 이렇게 좋습니다. 맛있을 거예요 앞으로 뭐 이렇게 하면서 음식은 없으면서 사람만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가짜면은 어떡할래요? 거기가 가짜면은 이만이 죽으면 나온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번 주 리커브 송년회 왔던 그 부인하고 이혼을 할 뻔한 그분도 그리 말하더라고. 자기 부인이 이만이 죽으면 나온다고 각서를 썼다 한다고. 근데 이거는요 완벽히 우리는 자기는 빠져나가면서 우리를 기망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는 우리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람은 당연히 죽으니까 언젠가는 나온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신천지 맹도 입장에서는 나는 절대 안 나간다. 하나님 같은 분이 더 위대한 분이 신천지인들은 이만희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죽을 리가 없기 때문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나간다 이 말이에요. 완벽한 중의적 말입니다. 이 소리 하는 신천지인들은 나는 나올 마음이 전혀 없다. 일단은 우리를 안심시키고 보는 말이에요. 완벽한 중의적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이만희 죽을 거니까 죽으면 나온대. 이 말을 믿고 싶어지는데 이 말을 하는 자는 뭐다? 나는 전혀 나갈 마음이 없다. 그래서 어떤 불가능한 상을 가정해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고려가요 정석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모래에 구운 밤을 심어갖고 그 싹이 피면은 뭐 내 사랑이 변할 거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가정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저 바위가 다 달아 없어지면은 내 사랑이 변한다. 뭐, 그런 것처럼 이만희 죽으면 나온다는 말하는 자들은 아주 교묘한 자들이다. 나을 마음이 1도 없다. 솔직히 안타깝지만은 거죠. 예, 그렇게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자의 주장을 믿으려면은 주장은 보통 미래의 이야기잖아요. 공약이에요, 공약.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과거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주변을 봐야 된다고요. 이만희가 엄청난 주장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몸 안에 들어왔다 하고 자기가 역사 완성을 한다 하고 자기가 만든 신천지는 하나님이 만든 걸 하고 그죠? 신천지를 통해서만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주장을 하잖아요. 자기들 외에는 다 그냥 99.99999가 5개라 했죠. 제가 지금 알려드렸습니다. 다 그냥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자의 주장을 믿으면 그 자리의 과거를 봐야지. 이만희 과거 어떻습니까? 사이비를 전전하다가 야반 도주를 했다가 사기를 다 당하고 그리고 또 누구 싸이 장인 그 유재일을 또 고소를 했다가 또 백만봉이를 믿었다가 뺨을 맞고 또 그 김봉성 나이 어린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막걸리 얻어먹고 오입을 시켜 달락하고 뭐 냄비 가지고 하면서 이만희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신지를 개업해갖고 거짓말을 치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다리 빨아서 예수님을 만났다 거짓말을 치고 벨이 헬기만큼 내려왔다고 거짓말을 치고 생구르기를 씹어 먹었다고 거짓말을 치고 그 과거를 보세요. 그 김남희 유부녀를 유혹해갖고 사통을 하고 공수 성생 처녀를 성폭행을 하고
그 외에 한 10명 정도 더 있대. 이만희 살아온 과거를 보세요. 횡령을 했지, 업무방해를 했지, 응? 과거를 한번 보세요. 칼부림 나는 걸 보고 싶냐? 이렇게 하면서 판을 깨자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입에 오줌을 싼다하고 영양 보충을 위해서 치하고 두더지를 삶아 먹으러 가고 미친 자잖아요. 미친 자. 그 주변을 보세요. 이만희 주변을 보세요. 김남희 같은 사람, 그죠? 이만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고동환이 같은 자, 그 비급해 최동희, 진짜 한 번도 안 나서고 말이야. 이런 방송에 출연해야지. 그 비급한 최동희 같은 자, 그 이만희 주변에 있는 자들을 보세요. 소정이 같은 자, 이기훈이 뭐 이번에 뭐 짤딱하다나 이기훈이 같은 자, 다 그런 자들만 있잖아요. 이만희 주변을 보고 그 자의 과거를 보세요. 이만희의 앞으로 미래 공약을 믿을 수 있습니까? 신천진 여러분, 행함이 세 천국가 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 아버지 뜻이 뭘까요? 계명을 지키는 거, 그죠? 주인되는 삶을 사는 거. 근데 지금 이만희 말만 믿고 사는 거, 그건 노예의 삶이에요. 정의로운 삶을 사는 거, 십자가 정신, 이런 걸,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행하는 자, 행함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지. 신주이들 당신들은 행함이 전혀 없어요. 그냥 식당이라면 그냥 메뉴판만 애우고 사람만 끌어들인다니까. 우리 식당의 메뉴 맛있어야 하면서 음식을 안 만들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음식인데 그걸 안 하고 있다고. 사랑의 실천을 안 하고 있다고. 주변에. 신천지가 진리라면 신천지에 들어가고 나서 가족관계, 지인관계 더 좋아져야 돼요. 그런 걸 바탕으로 전도가 돼야 되는데 완전히 가족을 왼수 취급을 하면서 말이야, 세상과 척을 지면서 말이야, 거짓 미소를 띄우고 막 전도 대상자한테는 이런 살랑살랑하고 말이야. 당신들은 행함이 없습니다. 전도행위, 그걸 당신들은 행함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행함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행함은 뭐다? 주변을 돌보는 거예요. 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내 역할, 남편이면 남편 역할, 아빠면 아빠 역할, 엄마면 엄마 역할, 직장에서 내 맡은 직분을 열심히 하고 그걸 해야, 그죠? 그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탐욕을 따라가면 지옥 갑니다. 왕이 되고 싶고 막 잘나고 싶고 막 주변에 뻐기고 싶고 말이야, 육체 영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말이야, 뒤에는 내 막 소매 자락을 붙잡고 하는 모습을 보고 싶고, 그런 탐욕을 따라가면 지옥에 가고, 아까 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면은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탐욕 지옥, 행함 천국이다. 자, 지금요 이만희가 하는 은행을 제가 좀 이따 예수님으로 바꿔볼게요. 1이라도 어울리는지. 그게 어울린다면 이만희를 계속 믿으세요. 우리 신천지인들. 자, 이만희 이 자식은 워낙 빌런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도 그냥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접어주고 들어가는 게 있는데, 니들이 나를 잘 몰라? 칼부림 나는 거 보고 싶나? 판을 깨자는 거냐? 이거 완전히 이거 속된 말이잖아요. 그 이런 말을 하는 거 보고도 이만희의 큰 미래의 공약, 그 거룩한 말을 믿고 있는 거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걸 믿고 있는 거야. 영양 보충을 하려면 지와 두더지를 구워 먹어라. 이 미친 자잖아, 이게. 그래도 이만희가 하는 거 좀 어울리는 것 같아. 자살을 해서라도 고통을 면하고 싶다. 2020년도에 그 깜빵이 한 3개월 있었잖아. 의자가 없으니까 앉아있으려니까 무릎이 아프고 죽겠다 이러면서, 그 입에다 오줌을 싸줄 것이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이번에는. 이 미친놈 아니야, 이거? 그래, 나가서 까불고 다니니까 살이 펑펑 찌더라. 이런 소리를 하고. 2005년도에 그때 MBC 비리 수집이 달려가니까 당신이 육체 영생 한다면서 이러니까 진도들 그걸 믿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으면 고맙다고 막걸리 받아줘야 되겠네. 이런 소리를. 참. 비레미 같은 것들이 말이야. 이런 소리라고. 자, 그런데 그래. 이만희가 하면 워낙 이 자식은 빌런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에는 안 들지만 신도들도 약간 이해를 해주고 넘어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또 우리가 이랬잖아. 그 성폭행 대상 여성 집에 밤늦게 가지고 나 여기 작업을 한다 이러면서 성폭행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자칭 종교 지도자라는 자가 그 처녀의 혼자 사는 집에 가고 안 가고 땡깡을 부르면서 나 여기 작업을 한다 이래가지고는 그 성폭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그대로 했다고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신천지인들이 봐도 너무나 이상할 거야. 예수님한테 이상하면은요, 이자는 절대 구원자가 아니에요.
약속의 목자가 아니에요. 이긴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니들이 나를 잘 몰라? 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한테 칼부림 나는 거 보고 싶나? 판을 깨달아 이런 소리를 했다. 우리가 이게 지금 상상이나 가세요. 지금 이게 지금 콜라보가 돼요.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신천지인들 지금 모니터하고 들어왔잖아. 예수님이 이런 말 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이 가냐고. 응? 예수님이 지금 힘들게 사역하는 사람들한테 지와 두더지를 구워 먹으래. 이런 소리를 했다. 예수님이 자살을 해서라도 고통을 면하고 싶다. 이런 분이 그 십자가에 매달리기 하루 전에 제 아들이 도망가라고 했는데 도망을 안 가고 이렇게 그걸 운명을 받아들였잖아요. 너무나 예수님하고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 입에다 오줌을 싸줄 것이다. 이런 소리를 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거 상상이나 갑니까 이게? 살이 펑펑 찌더나? 예수님이 자기 떠난 제자 보고 이 말한 거야. 너 나 떠나서 이렇게 뭐 밥만 먹고 돌아다니니까 살이 펑펑 찌더나? 이런 말 했다. 고맙다고 말걸리 봐줘야 되겠네. 예수님이 이런 말 했다. 너무나 어색하고 상상이 안 가고 예수님답지 않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만희가 이런 자라는 거예요. 이만희는 모든 은행이 과거 행적이 예수님과 1도 안 닮았고 모든 게 100도가 다 반대입니다. 반대. 그런데 왜 그런 자의 미래 공약을 믿고 있으세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무엇이건 알고 있어요. 여기가 틀린 걸 이미 알잖아요. 옆자리가 비고 알잖아요. 지금 좀 맑게나 하고 하는 사람, 생각게 낸 사람 다 나가버리고 지금 알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지금 믿고 싶잖아요. 지금. 그런데 당신들이 봐도 이만희는 아닌 건 아니잖아. 지금. 응? 이미 당신들은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러면 나와야 돼요. 주식도 이렇게 막 10% 떨어지면 그냥 손절하고 눈 딱 감고 그냥 팔고 그 뒤에 올라가는지 보면 안 됩니다. 그 뒤에 올라가는지 보면 10개 중에 하나만 올라가도 그 뒤에 못 판단 말이에요. 보지 마세요. 다시는 그냥 팔아먹은 거는. 예수님이 피레미 같은 것들이 이랬다. 예수님이 어떤 처녀집에 가가지고 나 여기 자고 가란다 이랬다.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여러분들 지금 이런 비루한 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쓰레기 같은 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지 상담은 환영합니다. 여기 밑에 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상담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천지 강사 이상 분들 공개토론을 합시다. 언제든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형식으로 성경책만 가지고 토론을 임해가지고 당신들이 수십 년 깔고 닦고 한 그 교리를 내가 1시간 만에 박살내 주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죠? 생각을 바꿔주겠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죠?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뜻은 반성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당신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개 토론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특히 우리 박 목사님, 그죠? 이 1인 3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목회 활동도 하시고, 기자 역할도 하시고, 또 현장 또 출동도 하시고, 그죠? 그래서 특히 우리 목사님께 많은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68번째 시간, 시현지 관련 소식 안목 가지고 이렇게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종교재단을 해산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아쉽게도 지금 돌아가는 행국을 보면은 신천지를 정조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 나라 수많은 공권력과 어떤 그 정부 여당, 그죠, 고위직들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계산을 대지 말고, 그죠. 근데 정부 여당의 일부 인사가 이렇게 계산을 대는 자가 있는 것 같아요. 저 한 50만 되는 조직을 내가 잘 이렇게 좀 이번에 좀 봐주고 말이야, 필요할 때 요긴하게 이렇게 꽃감 말처럼 빼먹고 이런 생각을 하는 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하면은 절대 큰 정치인 못 됩니다. 그래서 그냥 원칙만 가지고 이런 옳은 건 하고 그런 건 하지 않고, 그죠? 악은 벌 주고, 잘하는 사람은 상을 주고 이렇게 하면은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가지고 이렇게
소통의 시간 정말 반가웠습니다. 앞으로 제 개인적인 일이 바쁘긴 하지만은 또 더 열심히 또 뛰면서 신천지가 무너지고 이만희가 저승가고 신도들이 가정으로 복귀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